9번째 새빵을 얻은 것이 지금 국민학교 교장 선생님 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큰 한옥에다가 그때 시절에는 꽃밭은 여러 집이 많지만은 분재를 한다는 것은 식물원에 가서만 보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우리 집에 바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것도 뭐 12종류가 아니라 1000가지가 넘는 그런 분재를 집안에서는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하고 너무 좋아했는데 이것은 잠시뿐이에요. 그 교장 선생님 매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분갈이 하시고 그 물 주시고 하는 그 찌꺼기를 우리 사모님께서는 매일 지하수 펌프질을 해가지고 물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저로서는 안 하려니 마음고생이 되고 하려니 아기가 깨면은 또 업고 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모님이 하라는 소리는 안 했지만 제 마음이 편하자고 그거를 2년 동안 매일같이 물 청소를 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너무 기억에 남아가지고 이 나이 될 때까지 우리 집에는 화분이 몇 개가지가 없어요. 첫 번째 이야기는 새빵살이의 추억입니다. 서울에는 집도 많지만은 사람들은 더욱 많습니다. 그래서 10사람엔 4사람꼴로 내 집이 없어서 남의 집에 새들어 살고 있습니다. 이 집에는 몇 가구나 사세요? 27가구예요. 아주머니 사시는데 불편하지는 않으십니까? 불편하지만 집 살 때까지 살아야지 어떻게 해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집을 마련할 정도로 하여튼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 새빵살이의 추억을 간직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요즘도 뭐 새 사는 게 어렵다고는 하지만 우리 자문단 선생님들 얘기는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아요. 어느 분 먼저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예, 저는 1975년 3월 결혼 날짜를 앞두고 꽃샘추위가 한창이던 2월에 이제 새빵을 보러 다녔는데요. 딱 요맘때네요, 선생님. 예. 주인 아줌마가 신혼부부라고 하니까 계약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보통은 신혼부부를 반기지 않나요? 그렇죠. 왜? 예, 그러게요. 근데 전에 있던 그 신혼부부가 입덧이 하도 심해서 구토를 많이 하고, 그리고 남편이 식사하고 간 그 밥상을 그냥 툇마루에다 내놓고 누워있고, 그러니까 이제 살림을 아무래도 깨끗하게 못하고 하니까 신혼부부는 다 그러려니 생각하고, 계약을 안 한 거예요. 어떡하죠, 선생님? 그랬는데 저희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 아버지하고 약속한 조건이 있어서 그 조건을 말씀을 드렸더니 겨우 이제 계약이 됐어요. 아니 무슨 조건인데 갑자기 계약이 됐어요? 내 집 장만을 하기 전에는 임신을 안 하는 조건.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왜 그러냐면 저희 친정아버지가 이북에서 당장 입을 옷만 싸가지고 피난을 내려오셨는데 엄마하고 결혼하시고서 이제 처가살이도 하셨고 그다음에 제가 중학교 때 이제 내 집 마련을 겨우 하셨어요. 그때까지 사남 이녀를 데리고 다니면서 전세를 구하려니까 그때마다 고생을 많이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제 그거를 신신당부하셨어요. 사남 이녀를 데리고 다니셨으니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그래도 새빵을 구했는데 뭐 평온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는데 5월 그러니까 2달 살고 5월 말쯤에 진짜 예상하지도 않던 그 황당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황당한 일 혹시 임신? 아니, 그건 아니고 전기하고 수도는 당연히 이제 그 당시에는 계산을 주인이 반을 내고 이제 새 사는 사람끼리 나머지를 반을 냈거든요. 근데 우리 아랫방에 새가 또 있으니까 그러는데 반을 저희 보고 내라고 하니까 황당하죠. 4분의 1만 내면 되는데 2분의 1을 지금 내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 계산이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갑자기? 선생님이 혹시 저기 수도나 전기를 많이 쓰시나 아니, 보죠? 많이 쓰는 게 아니고 맞벌이니까 맨날 나가 있잖아요. 아침 저녁만 전기를 쓰고 전기 수도 쓰고 낮에는 나가 있으니까. 그럼 더더욱 부금인데. 반을 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맞벌이로 나가 있으니까 자기가 집을 봐준다. 그러니까 집 봐주는 값. 수도하고 전기료는 집주인이 집을 봐주니까 우리가 반을 내야 된다. 우리가 방을 냈다고요?
치안 경비 비용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전화비는 우리 가끔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 이제 친정 부모님들이 밤에 이제 급한 연락이 있을 때 한 두세 번 정도 전화하셨었어요. 근데 그런데 왜 2분의 1을 또 내라고 한 거예요? 네, 전화료는? 만약에 부모님들이 여기까지 오시려면 차비가 들지 않냐. 그러니까 그 차비를 전화비로 내라는 거예요. 아, 우리 와, 집으로 진짜. 전화를 못 하셨으면 네. 차비를 들여서 오셔야 되니까 네, 네. 그 차비를 내라. 차비를 전화비로 내라. 아, 야, 그래도 한 달에 이런 두세 번은 황당무계한- 통화했으니. 야, 이럴 수가 있나요? 와. 아, 이런 기적의 논리가 있나요? 아니 왜 돌아가신 조상님들 밥값까지 달라고 그러지? 아니 이거 말도 안 아니 이거 말이 됩니까? 뭐 어이가 없네요, 진짜. 기가 막히고. 야. 아니,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반발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냥 또 딴 데로 이사를 가면 또 이사 비용 들어가죠. 그렇죠. 예, 복비 들어가죠. 그렇죠. 예, 차라리 그래서 그냥 있는 대로 있자. 그 대신에 우리가 이제 하루 빨리 집장만을 해서 나가자. 예, 남편하고 진짜 알뜰살뜰 돈을 모았어요. 그럼 얼마 만에 이사 가셨어요? 그래서 한 8개월 딱, 예, 8개월을 살았는데, 살면서 이왕이면 좋게 해서 나가자 그래가지고 일요일 날, 예, 노는 날만 되면 마당 청소도 하고, 뭐 장독대 청소도 하고, 그리고 가끔가다 이제 반찬도 이제 드리고, 예, 그러니까 나중에는 좋아하시면서, 남편이 이제 혹시 야근할 때나, 예, 뭐 이렇게 늦게, 뭐 외식할 때, 그럴 때 이제 늦게 들어올 때, 예, 같이 식사도 하고, 예, 그러면서 좋게 지내다가 이사는 나왔는데. 그렇게 그러므로 좋게 해서- 지내시면 나중엔 어떻게 수도세랑 이렇게 좀 아니요. 깎아주셨나요? 그거는 그거는 없었어요. 아. 그거는 없었고 그냥 그대로 그냥 낼 건 내면서 살았는데 네. 어쨌든 이사한다고 하니까 되게 아쉬워하셨어요, 그분이. 하지만 그분 만난 덕분에 8개월 만에 내 집 마련하셨네요. 아. 그리고 곧 임신하셨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내 집 장만 하고서 예, 아들 둘 낳고 딸 낳고.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예. 빨리 예, 아이를 보기 위해서 집장만을 하셨다는 그런 결론? 네. 아, 이거군요. 네. 아니, 뭐 이 정도 서름은 서름도 아니다. 나도 정말 서러웠다 하시는 분. 저는 아들이 둘이기 때문에 새빵 얻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아들 둘을 데리고 새를 얻으러 다니면 뭐 문짝이 망가지는 거는 보통이고 뭐 장독이 하나쯤은 깨진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셨어요. 아들이 둘이 있으면. 네, 그러니까 아들들은 선악하다. 그래서 방을 안 줬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아주 크고 좋은 집에 새를 네. 얻게 됐어요. 선생님도 무슨 조건을 거셨나요? 집주인은 2대 독자야. 큰 애 하나밖에 없어요. 아들. 네. 큰 애가 주인집 아들하고 동갑이야. 아, 똑같이 네. 5살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작은 애는 이제 애기고 이렇게 하니까 집을 줬어요. 어떻게 평탄하게 잘 지냈습니까, 선생님? 그런데 한 2년쯤은 이제 너무 잘 살았어요. 네.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내가 시장 가서 장을 보고 왔는데 큰애가 무릎을 탁 꿇더니 엄마 잘못했어요. 막 그러면서 나한테 엄마 동생은 잘못 하나도 없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7살짜리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작은 애는 아니야 엄마 딱 한 방 나가서 내가 한 방 때렸어. 아니야 엄마 딱 한 방 때렸어. 이러면서 막 또 그리고 막 그냥 울상을 하면서 그걸 연거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한 방밖에 안 때렸어. 한 방밖에 안 때렸어. 한 방이 나왔다는 건 싸움이 났다는 얘긴데. 형제끼리 싸운 건가요? 아니면 선생님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지네 셋이서 마당에서 구슬치기를 하고 놀았는데 네. 그 우리 아들이 잃어도 주인집 아들이 가져가고 따도 주인집 아들이 가져가고 오. 계속 이렇게 다 가져가는 거예요. 아, 7살짜리가 갑질을 한 거예요? 집주인이라고? 지금 구슬치기 하는 거예요? 구슬치기를 하면서 이제 다 가져가니까 어. 이제 우리 큰아들이 언제 이번엔 내가 땄는데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주인집 아들이 한 방 우리 큰아들을 선제 공격을 하면서 때리면서 다 뺏어간 거지. 그러니까 얘는 맞기만 했어. 근데 왜냐하면 내가 항상 주인집 아들하고는 절대 싸우면 안 되고 네가 져야 돼. 네가 져야 되는 거다. 절대 싸우면 안 된다. 이게 내 입버릇이었어요. 그래서 7살짜리가 맞기만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큰애가 엄마 말이 이제 져줘야만 된다니까
이제 받기만 한 거지. 예. 근데 동생이 보니까 너무 화가 나요. 분하죠. 이건 너무하거든.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거든요. 그건 아닌 거예요. 옷을 다 뺏어가놓고. 그래서 그냥 있는 대로 딱 한 방 친 게 한 방. 그 한 방에 코피가 터져. 코피가 났어? 딱 한 대 때렸는데. 잘 쳤다. 아니 잘 치긴 잘 쳤는데 이거 어떡해요. 야, 통쾌하긴 한데 이거 후폭풍이 이거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그래가지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그 뭐 노발대발 하시는 거죠. 그런데 나는 주인집 보라는 듯이 그 먼지털이개를 갖고 그냥 우리 아들 둘을 먼지털이개가 부러질 때까지 때려줬어. 주인집 들으라고 더. 그렇지. 그렇게 때리고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속상해서 내가 우리 아들들을 안고 막 그냥 진짜 엉엉 울었어요. 아유. 아니, 분명히 주인집에도 들렸을 텐데, 선생님. 그렇죠. 그러면, 아이고, 뭐 애들끼리 그럴 수도 있죠. 아니, 그냥 지나갑시다. 뭐. 그렇죠. 특히 둘째한테 2살 어린애한테 맞아가지고 이거 참 동네도 창피한데 그냥 덮읍시다. 뭐 이래야 이게 정상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선생님? 근데 용서가 안 됐어요. 어머. 용서가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새빵을 다시 얻으러 다녔거든요. 아, 주인집에서 그거 가지고 계속 네, 약간 좀 안 좋은 나가라고 시선으로. 아니 그 집 아이가 먼저 때린 건데. 아하. 집을 얻으러 다니는데 뭐 큰 집, 좋은 집, 큰 방 이런 거 안 따졌어요. 그럼. 우리 네 식구가 편안하게 잘 사는 집이 어딜까. 그것만 봤어요. 맞아요. 저도 이제. 예전에는 진짜 이렇게 세입자,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 자체가 없었어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진짜. 그렇지만 81년도에 임대차 보호법이 생기면서 이렇게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됐습니다. 정말 요즘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진짜 갑질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좋은 집주인에 대해서도 한마디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이런 집주인도 있더라. 76년도에 저희도 이제 아기가 둘이라 새빵 얻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아기 둘이만 잘 안 줬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 남편 친구가 이제 옆집을 소개해줘가지고 이제 걸로 이사를 했는데 세상에 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연탄을 갈을 때 네. 자기 주인집 연탄 갈고 우리 연탄을 꼭 갈아주는 거예요. 이야. 그 일인데. 우리 이제 연탄 불이 꺼지면은 자기 연탄 불을 갖다 우리 집에 주고 자기는 다시 피우는 거예요. 세상에. 김치를 야. 하거나 김장을 하면은 예. 꼭 저희 양지기에다 따먹어가지고 또 저희를 별도로 주는 거예요. 김치까지. 그 집주인한테 제일 고마웠던 점은 뭐였습니까, 선생님? 근데 이제 집주인 딸하고 저희 딸하고 이제 나이가 똑같았어요. 두 돌이 지났어요. 네. 근데 그 딸은 이제 그 집 딸은 장난감이 많고 저희 딸은 장난감을 형편이 안 사줘가지고 항상 그게 부럽더라고요. 근데 한번 저희 딸을 부르더니 그 옛날 마루 그러고 데리고 나가더니 자기 딸하고 같이 놀게 장난감을 다 갖다 펴주더라고요. 이게 둘이 한참 재밌게 놀다 이제 그 저희끼리 또 이제 싸움이 붙었는데 그 싸움이 나면은 자기 딸을 야단치고 우리 딸을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고. 이경자 선생님은 딱 한 방에 쫓겨나셨는데. 이럴 수도 있네요, 진짜. 정말 막 너무 감동받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야, 아니 그러면은 뭐 거의 지금 극과 극 체험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집에 오래 살고 싶으셨겠어요, 선생님? 왜 오래 살고 싶었죠. 근데 얼마나 사셨어요? 1년 살았는데요. 또 친척이 이사 온다고 막 사정을 해가지고 친척이 온다 해가지고 아하. 1년 살고 이사를 하는데 막 저랑 지가 막 그 주인 껴안고 한참 고맙다고 울고 그러고 이사를 했죠. 정말 친구처럼 언니처럼 챙겨주셨으니까. 진짜 친척도 힘들 거예요. 그렇게 챙겨주기. 가끔 기억나시겠어요? 그러면 이런 고마운 분들은. 이사한 후에 혹시 연락하셨어요? 아유, 그럼요. 안 잃어버려요. 지금 45년 됐는데도요. 우리 남편하고 만나면 자주 그 얘기를 하는데 하면은 또 마음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 옛날 얘기를 하면은. 그래가지고 한 10년 전에 동사무소까지 찾아갔어요. 그 주인을 찾고 싶어가지고. 연락처가 없으니까. 네. 그 주인 부부는 또 저희가 또 깜빡해가지고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 이제 딸 이름만 연우라고 이제 딸만 기억을 해가지고 못 찾더라고요. 아이고. 못 찾았어요.
아하. 아니 연우 엄마 얼마나 보고 싶으시겠어요, 선생님. 그럼요. 아이고. 혹시 지금 TV로 보고 계실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요. 아유, 연우 엄마, 연우 아빠 정말 감사하고 고맙고 존경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방송을 보면은 꼭 연락 주세요. 만나가지고 한번 감사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손잡고 꼭 하고 싶어요.